최은혜입니다. 한국 소매 공연을 마치고 보름 동안 이렇게 함께 툭방에서 활동하고 하니까 너무 이제 반갑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뵈니까 너무 이제 반가운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아니 보름 동안 이렇게 수고해주신 우리 운영자 사장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각 스텝 사장님들이 서로 도와서 15일 동안 이렇게 이제 행사를 이제 잘 마쳤고 오늘 오프 모임까지 이렇게 이제 잘 행사를 마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신 여기 사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15일 동안 어떻게 예뻐지셨나요? 네. 저도 날이 좀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게을러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안방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그때 또 바짝 또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자는 정성으로 아름다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안방이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전체 동안방이 하고 한 달에 한 번 각 팀 동안방이 해요. 그럴 때 이제 또 참여해서 또 계속 예뻐지시기 바라고 오늘 시간은 1시간 조금 넘게 좀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죠? 네, 아름다운 분이 되게 고다요. 고다. 바른생활 미세스라고 해야 되나? 되게 정도를 걷는 분이세요.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도 저 백만장자 사장님처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피치 해주신 우리 백만장자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쇼홀가 운영해주신 분 계시죠? 어떤 분이 운영해주신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쵸. 너무 아름답고 이분도 정말 똑똑하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똑똑하신 분이세요. 왜 이렇게 우리 뉴스키드는 똑똑하고 예쁜 분만 계시는지 15일 동안 운영해주신 분이 그 스토리가 있어요. 내가 뉴스키드 만나기까지 스토리 궁금하시죠? 네. 우리 최은남 운영자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와 아기자기한 이런 분위기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사실 루미스파 때문에 사업자들이 되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많이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제 스토리를 준비를 했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의 한 4분의 3은 다 알고 계신 스토리라서 하기가 되게 민망스럽거든요. 이걸 또 해야 되다니 막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처음 듣는 한 분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약간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허스키해졌죠? 그 동안방 하면서 많이 예뻐지셨어요? 네. 정말로요? 네. 제 고객분들도 가끔 얘기해보면은 동안방 할 때만 관리를 하게 된대요. 이상하게 그때만이라도 그냥 안 하고 있을 때는 잘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그룹 동안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다른 팀에서 이제 각자 돌아가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큼이라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조금씩 다 예뻐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드셔도 되세요. 어차피 저희가 드시는 시간을 따로 안 드릴 거여가지고 그 앞에 쳐다보고 있기 되게 괴로우셨죠? 네, 뜯어서 다 드셔도 되시고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그 뉴스킨을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뉴스킨을 통해서 제가 바라보는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동안방 운영하면서 사실 얼굴을 많이 못 비춰드렸어요. 사진을 많이 못 찍어가지고 제가 가장 정신없고 바쁠 시기에 운영자를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커가지고 오늘 그 강의를 하면서는 제 스토리를 조금 많이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제가 어떻게 뉴스킨을 만나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특히나 저희 집은 애가 셋이었어요. 언니랑 남동생이랑. 그래가지고 딱 알겠죠. 둘째 끼어있는 둘째. 여기서 혹시 둘째이신 분 계세요? 위아래 있는 둘째. 오, 진짜요? 그럼 저의 그 느낌을 아실 수도 있겠네요. 그 위에 치이고 아래에 치이는 그 느낌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원하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둘째들은.
그냥 위에서 뭔가 내려받는 거 해야 되고요. 동생이 안 한다고 하는 거 해야 되고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막 넉넉한 환경도 아닌데 3명을 키워야 되니까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저는 뭐 미술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 되게 많고 어렸을 때는 무용 같은 것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음악 이런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거를 항상 입 밖으로 절대 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는 나중엔 나 진짜 잘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이 내 진짜 부모님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 혹시 한 적 있으세요? 약간 소공녀. 우리 부모님, 내 부모님이 이렇게 가난할 리 없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진짜 내 친부모님이 짜잔 나타나서 날 데려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진짜 굶주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남으려면 공부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 좋은 학교에 갔고요. 그 좋은 학교를 열심히 나름 졸업을 해가지고 또 좋은 회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그 스토리로 사실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좋은 회사를 가면 잘 살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되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연봉도 잘 받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냥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8시 반 정도까지 출근을 해야 되면은 저는 신촌에서 출근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5시쯤에 일어나야 됐거든요. 근데 퇴근해서 집에 가면 1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막 이렇게밖에 못 자요. 그리고 막 품평이 있거나 막 되게 뭔가 시즌이 있을 때는 새벽 4시까지도 일을 하고 뭐 이랬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제 얼굴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8개월 정도 쓰고 좋아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심했어요, 여드름이. 온몸이 다 만신창이었고 그게 다 얼굴로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뭐 한약도 많이 먹고 약도 많이 먹고 그리고 피부과 시술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대학교 선배로부터 이제 뉴스킨을 소개를 받아서 25살인가 6살부터 뉴스킨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쓰기 시작할 때 저는 확 한 번에 좋아진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되게 천천히 차근차근 좋아졌는데 그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되게 순하구나, 이 화장품이. 그래서 그냥 믿고 계속 쭉 썼고요. 한 5년 정도 그냥 소비자로 제품만 썼었어요. 피부가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도 사업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되게 많이 부어가지고 갈바닉으로 이거는 제가 좀 사람이 된 케이스예요. 갈바닉이 아니었으면 저는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냐면 제가 이 사진을 저희 남편, 제 옆에 앉아있는 분이 제 남편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물어보면은 안 만났을 거예요. 저 여자였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혼을 내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뉴스킨을 통해서 제가 예뻐졌잖아요. 나름 사람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희망이 좀 생긴 거예요. 아, 남자를 잘 만나야겠다. 남자를 잘 만나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남자를 잘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다 사람은 비슷한 수준을 만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집이랑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그래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자수성가 나름.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회사는 갔으나 집은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이랑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둘 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둘 다 저희는 대기업을 다녔기 때문에 한 달 월급을 합하면 한 7, 800 정도 돼요. 그럼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을 하는 순간. 왜냐면 친구들은 결혼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집을 해주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집을 해주는지. 근데 엄마 아빠들이 집을 해주니까 첫 시작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세만 해도 3, 4억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3, 4억이 이씨 시작하는 것과 없이 시작하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거를 되게 빨리 깨닫고 그때부터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아봐야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막 해외여행 다니고 그냥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월급을 다 쓰면서 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저희 이 서상원 사장님이
너가 회사를 그만두고 뭘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사실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원래 하고 있긴 했거든요. 왜냐면 애를 키울 수 없어요. 전 디자이너를 했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라는 일은 애를 키울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만둘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못 그만두고 있다가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살잖아요, 대부분. 회사 출근하기 전에 바쁘게 막 애 맡겨놓고 막 미친듯이 회사 갔다가 애가 아프다 그러면 네가 가네 너가 가네 싸우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돈 때문이다. 우리 돈을 버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둬요. 그래서 그만두고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디자이너였으니까 뭔가 내가 뭐 옷을 떼다가 뭐 블로그로 팔거나 뭐 이런 거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 한동안 블로그로 옷을 팔거나 뭐 어떤 소품 같은 걸 파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파워블로그 언니들이랑 막 친해지면서 블로그를 막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파워블로그 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경쟁자니까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그 언니들하고 진짜 친해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언니들이 댓글이 2,000개씩 달려요. 공고 한번 열면. 그럼 돈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 그냥 가격만 물어보고 안 산대. 근데 그 댓글은 다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을 할 때 진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알아보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돈도 일단 내가 제품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요. 어쨌든 1,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고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일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댓글도 달아줘야 되죠. 내가 사진 찍어야 되죠. 내가 올려야 되죠. 내가 배송해야 되죠. 내가 포장해야 되죠. 내가 세무 회계 다 해야 되죠. 거기다가 세금 때려 맞으면 내가 지금까지 번 돈보다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아 다시 회사를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언니들이 그냥 회사를 들어가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결국에는 여자가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할 일이 별로 없나 보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도 없네? 이런 생각을 했던 차에 그 저희 스폰 사장님께서 이 뷰티클럽 있잖아요. 여기서 1등을 하면 3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그 전부터 했었거든요. 저 회사 다닐 때부터. 근데 제가 회사 다닐 때 30만 원은 별로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30만 원이 엄청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을 1등하면 탄다고 하니까 전 사진 찍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던 여자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걸 너무나 힘든데 그거를 하고 막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게 되고 막 온라인 강의 그때는 매일을 후기를 올려야 됐고요. 오프라인 강의도 3주 동안 매일 가야 됐어요. 그래야 1등을 할 수 있어. 되게 치열했죠. 제가 운이 되게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게 치열한 그 뷰티클럽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오프라인 강의를 매일 듣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을 해야지 안 하면 진짜 XX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사업의 비전을 제가 확실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걸 들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뷰티클럽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에 제품을 몇 개 올려서 팔리면 말고 아닌 말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가 뉴스킨 사업을 제대로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런 강의들을 듣다 보니까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진짜 큰 그 가치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아 내가 이제까지 했던 거는 노동소득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돈을 버는 그 돈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돈을 벌었을 때 그 버는 돈의 유형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은 내가 일을 해야만, 내 시간을 써야만 나오는 돈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고요. 그런데 뉴스키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월세를 받는 권리소득과 같은 그런 역할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꿈꾸지 않아요? 그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요즘 초등학생 꿈이 건물주래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만큼 요즘 애들은 되게 똑똑해가지고요. 아 돈은 그렇게 버는구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근데 우리는 솔직히 건물에서 월세 소득 받는 거 불로소득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되게 안 좋은 인식을 키워왔던 세대거든요. 저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달라요. 다 연예인을 왜 하려고 하냐면 거기서 나오는 음원 소득 때문에. 혹시 볼빨간 사춘기라고 아세요? 네. 그
그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21살, 2살이래요. 근데 걔네가 지금까지 번 돈이 몇십억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더 벌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이 연예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평생 동안 벌 수 없는 돈을 걔네는 1, 2년 안에 벌어요. 그게 이런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소득. 내가 내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그 어떤 권리에 대한 소득.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 뭐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저도 초반에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내가 버는 만큼 내가 일을 하는 만큼 돈 벌면 되지 뭘 그렇게 부자까지 되려고 해? 이런 생각 솔직히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부자 어렸을 때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크면 클수록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부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좋아하시나요? 부자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아니죠. 여기 뉴스킨 사업자들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라는 단어를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부자가 되라고. 근데 저는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부자까지는 막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 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 돈 많은 사람, 그쵸? 그리고 막 시간도 많은 사람. 근데 사실 진짜 부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돈만 많다고 해서 부자도 아니고요. 그냥 시간만 많다고 해서 그 부자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 타이밍에 그냥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부자인데 부자 안 되고 싶은 분 있으세요? 부자의 정의를 알고 나면 부자를 안 되고 싶은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부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난 그냥 평범하게 살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뉴스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저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평범하게 사는 게 쉽나요? 평범하게 사는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최소한 24평 이상의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가 아파트 정도 돼야 돼. 전세 안 돼. 전세 안 되고요. 왜냐면 전세 이사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를 2명 정도를 내가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어학연수 정도로 내가 그냥 딱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크는 애들도 어학연수 안 갔다 온 애들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외 연수라고 해야 되나? 그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보내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안 갔다 오면 왕따 당해요, 요즘에는. 이런 것도 보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 아프실 때 병원비 척척 내드리고 용돈 쫙쫙 드리고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부모님 용돈 정도는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삶인데, 그쵸?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이랑 함께 해외여행 정도는 부모님 모시고 갔다 올 수 있어야 되고 그 나이 들어 일할 수 없을 때 한 달에 300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평범한 삶이에요, 사실. 이거보다 못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평범한 삶인가요? 되게 못 사는 삶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살아야 내가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쉽냐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왜 쉽지 않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평범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실제로는 한 달에 최소 7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한 달에 700을 벌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왜 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30살 정도에서 60살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거보다 늦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30살에서 60살 정도에 보통 일을 시작을 하고요. 60살에서 100살까지는 일을 안 한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안 한 상태에 한 달에 보통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진짜 평균적으로 다 300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이 40년 동안 필요한 거예요. 계산해볼까요? 300만 원을 40년 동안 계산해보면 14억 4천만 원이 필요해요. 혹시 이거를 내가 현금으로 은행에 넣어놓고 있다. 집에 깔려있는 거 말고, 집에 깔려있는 돈 말고 그냥 14억 4천만 원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없죠? 그럼 이거를 저 30년 동안 모아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걸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20억 정도 필요해요, 사실. 더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 한번 모아본다고 생각해볼게요. 이 30년 동안. 30년 동안 내가 한 달에 400만 원씩 저축을 하셔야 돼요. 혹시 400을 벌고 있으시는 분도 많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그리고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남편이 500, 600을 벌어와도 당연히 400은 저축을 못 하거든요. 근데 500, 600을 벌어오려면 보통 50 정도는 넘으셔야 돼요, 나이가. 그러니까 30살부터 500, 600을 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불가능하다는 플랜이에요. 내가 60살부터 100살까지 한 달에 300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땐 뭐 먹고 살자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일을 해서라도 먹고 살지만. 그래서 이 뉴스킨이라는 게 저는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지금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지금은 우리 남편도 잘 벌어오고 나도 지금은 일을 할 수 있고 내 아이들도 내가 다 케어를 할 수 있어. 지금은 내가 학원 정도는 보내줄 수 있어. 근데 나중에 60이 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결혼도 늦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60이 넘었는데 내 애가 결혼을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뭔가 그 아이가 집을 마련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대학 등록금이라도 내가 얘가 그 은행에 빌리지 않고 대출을 받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안 괜찮은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은 다 누구나 괜찮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사실 이 뉴스키는 준비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상 깊었던 거는 이거였어요.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되게 짜증났어요, 처음에는. 아니, 이미 난 다 끝났는데, 저는 사실 꿈을 이룬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꿈이 디자이너였어요. 패션 디자이너. 되게 드라마 같은 데서 되게 연예인들이 멋들어지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여자들이 막 성공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디자이너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과에 가서 원하는 회사를 가가지고 어쨌든 디자이너를 했어요. 물론 원하는 옷을 만들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꿈을 되게 빨리 이룬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 꿈의 의미를 잘못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꿈을 직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꿈은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미 직업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보통은 청소년기에 많이 듣죠. 꿈이 뭐냐 너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꿈은 사실 직업이 아니거든요. 이 꿈은 내가 살고 싶은 그 방향과 그 삶의 그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사실 물어보는 건데,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불쾌한 이유가 직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직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한 번도 제대로 이뤄보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원하는 거를 막 얘기하면 엄마 아빠 짝짝짝 해주고 이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항상 원했던 걸 포기하면서 사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그게 더 심해지죠. 어렸을 땐 그래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꿈은 가졌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왜 두들겨 맞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이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꿈을 포기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성인이 되면 더 심해지는데, 저는 뉴스킨에 와가지고 이런 질문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질문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었지를 막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오면 이런 거 적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혹시? 사업자분들은 아마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하면은 네 꿈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그냥 원하는 걸 다 적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도 나는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50가지, 적어도 50개 정도는 적어야지 내 그 안에 있는 게 끄집어 나오거든요. 그 50개 정도를 적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적어보라고 하면은 잘 못 적으세요. 사실 10개도 잘 못 적으시거든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막 내뱉는 거. 근데 저랑 저희 남편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우리 나중에는 킹크랩 먹으러 러시아 가고 막 우동 먹으러 오사카 가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되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해요. 마치 옆에 들으면은 진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냥 막 내뱉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약간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진짜 그게 이루어질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우리는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그걸 공유하고 진짜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산 적이 없었는데, 뉴스킨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되고 그걸 이루는 사람들을 우리 또 보고 있거든요. 우리 그 김건우 최연아 사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강의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장님들이 본인이 이룬 꿈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아, 나도 이 사업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진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을 때 진짜 될 거란 생각으로 적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걸 적어놓는데 저는 사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돌아다녀서 사는 게 꿈이에요. 캐나다에서 한 2년 살다가 아 여기 지루하다 그럼 뉴질랜드 가서 살고 뭐 유럽에 가서도 살고 막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 때는 그 나라의 모든 생활 그런 양식을 다 하고 싶어요. 거기서 하는 것들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사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꿈만 꾸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저희는 진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도 만들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데 보물지도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뉴스킨 사업하는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서점에 가시면 보물지도란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드림북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꿈꾸는 다락방 막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이 시크릿 이런 책들이 사실은 다 내가 원하는 걸 이미지화 시켜서 끊임없이 상상하면 진짜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뉴스킨을 안 할 때는 그런 책을 읽을 때 화가 났어요. 아, 이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책은 나도 쓰지. 이거 뭐 말로는 누가 못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책 제목이 시크릿인지 알았어요. 그걸 아무리 백날 얘기를 해줘도요.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1%는 그런 책에서 나오는 것들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막 이렇게 이미지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찾아서 또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상을 할 때 내 뇌가 우리 뇌가 되게 똑똑하대요. 그래서 나는 그걸 못한대요. 근데 내 뇌는 그걸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 뇌가 그걸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가이드만 잡아주면 내 뇌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 뇌는 되게 똑똑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내 뇌를 믿으세요. 나는 못할지 모르지만 내 뇌는 그 방법을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끊임없이 보면서 상상을 하면 내 뇌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준다고 그 많은 그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되게 가족들 사이에서도 되게 끈끈해지고요. 저도 서상훈 선생님이랑 이런 거 만들면서 되게 재밌다고요, 저희. 그리고 이거를 같이 공유한다는 게, 꿈을 같이 공유한다는 게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야 우리 이런 집에서 살자 이런 식으로 같이 꿈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한 번쯤은 만들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그 고객분들도 한번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꼭 양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나라를 꼭 가고 싶어,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럼 그 나라 사진을 이렇게 출력을 해서 그냥 집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진짜 가게 돼요. 되게 신기한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냥 우리가 사실 뉴스킨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자살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그런 제한 조건이 많긴 하지만 살긴 살아야 돼요. 근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꿈이랑 희망 없이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꿈이라도 꾸고 사는 게 나을까요? 그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선가 이런 말을 봤어.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는 거와 같대요. 제가 한 말이에요, 사실. 근데 진짜로 그래요. 그 실험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나눠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둬놓잖아요. 그 희망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버틴대요.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되게 빨리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희망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꿈과 희망이 있고 없고가 내 삶을 얼마나 윤택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게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옛날에 잊고 살았던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오늘은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강의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열심히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운영자 최영란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영란 선생님은 일단은 멋있는 남자분을 만나서 훈남과 결혼하셨죠. 그리고 지금 삶이 바뀌어서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매장 문 열었어야 돼요. 교통비 들어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런 게 어떤 그 자영업의 한계라는 게
게 어느 순간 왔었거든요. 근데 어떤 걸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왕 경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면 뭔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저는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언니를 통해서 뉴스킨을 알아봤는데 언니는 그냥 소비자였거든요. 소비자였고 저는 1년 동안 언니가 쓰면서 피부가 변해가는 걸 봤어요. 그래도 관심이 없었는데 뉴스킨이 다단계다 뭐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조그만 화장품 회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조그만 그냥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 회사더라고요. 제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넌지스펙 이런 게 있으면 이 세상에 안 할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덮었었던. 근데 어쩌면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닥 희망. 그래서 제품을 쓰면서 좋아지니까 언니한테 사업을 하자고 했지만 저희 언니도 제품은 좋은데 나는 이건 못해. 난 관심 없어였어요. 그래서 사업은 제가 먼저 하게 됐거든요. 결국에 이제 지금 저희 언니도 너무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일은 우리 매장 오픈할 때 일어서서 움직여서 많은 준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눈 뜨면 매장 오픈이에요. 눈 뜨면. 그리고 눈 감으면 매장 문 닫는 거예요. 가장 쉽죠. 눈 뜨자마자 일이 시작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생활 속에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생활 속에 다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누군가한테 저는 진짜 누군가한테 체험을 해줄 때 이분도 나를 통해서 나중에 고마워하겠구나 아니까 저는 선물을 한다는 생각으로 진짜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분의 삶도 나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감사했으면 좋겠고 제가 어떤 걸로도 피부가 변해본 적이 없어요. 뉴스킨으로 피부가 변하고 건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정말 다 알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텐데 안타까워요. 이 정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이게 막혀 있잖아요. 어떤 편견 때문에 그분들을 다 일깨워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우리가 먼저 한분하고 이렇게 전달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0분간 오랜만에 만나시고 온라인 속에서만 보다가 오프라인을 보니까 연예인 본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쵸? 네. 10분 동안 수다도 떨면서 화장실도 다녀오시면서 5분간 제가 휴식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5분간 잠깐 대화도 나누시고요. 맛있는 거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윤기가 좌리를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전에는 동안방 하기 전에는 어떻게 제품을 사용하셨길래 차별점이 느껴지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썼죠. 대충. 갈바닉 해도 팩 하나 앰플 하나 가지고 앰플 하나 가지고 몇 달을 계속 썼으니까 거의 잊어버릴만 하면 갈바닉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지 그냥 좋다는 느낌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지 몰랐죠. 네, 연속으로 하니까 느낌이 어땠었어요? 느낌이 너무 좋다니까요. 네, 얼마나 좋은지 느껴지시죠? 너무 좋았다. 네, 그쵸? 그리고 뉴스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면서 뉴스킨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잘하고 싶어요. 네, 이번 동안방을 뷰티클럽에 참여하면서 뉴스킨 사업에 관심이 생기시게 되신 건가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러면 어떤 분께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랑 눈이 마주치신 분 있으세요? 네, 맞아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네네, 눈이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네네, 저희 루돌프 부모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 위에 나오시면 됩니다. 스폰서님과 우리 김건우 사장님한테 가이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너무 간단하신데, 네. 깊은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사업을 근데 잘하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제품을
정말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1단계는 이미 진행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 2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우신 분 제가 컨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름다우신 분 누구한테 가게 될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다음으로 아름다우신 분 열심히 지금 과자를 드시고 계신데 네, 다음으로 아름다우신 분 네, 쿨하게 집어주셨어요. 네, 그 다음 저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되실 분은요, 조경아님. 네. 궁금합니다, 조경아님. 네, 머리띠를 꺾어서 하셨어요. 네. 이해하실 거 예쁘게 앞으로. 네, 경아님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조하경님하고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 저하고 관계가 없으세요? 네. 아, 동생과 언니인가 했어요. 조하경님, 조경아님. 네. 네, 그러면 동안방을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변화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피부는 일단은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좀 많이 컸었는데 지금 약간은 좀 가려내진 느낌? 네. 다르네요. 네. 갈바니게 더 네, 그 동안방을 하면서 얼굴이 갸름해졌다고. 네, 앞으로 더 작아지실 일만 남았네요. 그쵸? 네, 그리고 네, 동안방 하면서 느낀 점과 좋았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오늘의 정보를 이렇게 매일 올려주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모르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을 그 정보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제 지인분들한테도 좀 많이 공유했던 부분이 아주 좋았어요. 지인분들에게 공유까지 같이 공유까지 같이 해주시고 대단하신데요. 네, 그러면 누스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파마넥스요. 파마넥스 어떤 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셨어요? 일단은 나이도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건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주위 분들이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저로 인해서 좀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파마넥스를 네, 아름다운 마음.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 파마넥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 해주고 싶다. 네, 가장 첫 번째로 아름다우셨던 분. 네, 고강희 사장님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 파마넥스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누스킨 사업자 김광입니다. 저는 누스킨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파마넥스 때문에 하게 됐거든요. 저는 제가 스스로 여기 백사무야에서 강의를 들어보고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제가 커피숍을 한 13년 동안 이거 하기 전에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했을 때 제가 그 안경을 한 30여 년 썼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그 아이케어하고 라이프팩을 먹고 30년 동안 썼던 안경을 벗게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걸 아는 분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백사모 강의를 들어보고 이런 거구나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해서 하게 됐고요. 지금은 커피숍을 넘기고 오로지 누스킨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장님께서 저랑 같이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주도에 올레길을 걷는데 그 올레길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올레길 하면 되게 그냥 편안하게 들판만 걸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힘든 산도 올라갔다가 바위 같은 거에도 바닷가에 있는 바위도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힐을 10cm를 신으시고 저랑 같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뒤풀이로 노래방을 갔는데 제가 지쳐서 앉아있는데 저한테 일어나라면서 돌리고
함께 먹은 효과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파마넥스를 한 15년 먹었고요. 그때 제주도 둘레길 갔다 와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거기 바위고 순 바위고 그 바닷가인데 거기를 그냥 걷기도 힘들고 잘못 오면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붙잡고 한 40분? 그 3시간 거리를 제가 키가 작은 관계로 지금은 이제 운동화를 신고 있지만은 굉장히 높은 걸 신고 거기를 통과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저희 회사의 그 범포물이라고 그 칼슘제를 한 10년 이상 좋다고 하니까 또 천연이니까 한 10년 이상 지금도 먹고 있지만 먹었더니 뼈가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병원에서 종합진찰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뼈가 튼튼하냐고. 아마 그 덕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뼈라고 얘기했었죠? 그 종합검진에서 20대가 120이라면 저는 123으로 나왔습니다. 파마넥스에 대해서 너무 얘기 잘 해주신 고강희 사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5년 먹은 여기서 가장 오래 드셨을 것 같아요. 15년 먹은 고강희 사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무조건 믿고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도록 할까요? 아까부터 예쁘다고 할 때 저를 계속 나라고 했던 저희 진행자분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하경님. 정아님이랑 제가 언니 동생분인 줄 알았는데, 관계가 없다고. 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동안방을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변화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동안방 3번째인데 저도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좀 잘 귀찮아가지고 자기 전에는 잘 안 하는 편인데 동안방 할 때만 또 집중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도 꿀피부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좀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동안방 짜갈 때. 맞아요. 동안방 할 때 엄청나게 부지런해지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느낀 점하고 좋았던 점. 일단은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랑 소통하고 굉장히 팁 같은 것도 많이 주셔서 파마넥스 제품이랑 섞어서 같이 활용하는 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공유를 많이 해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점 뭐가 있을까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알고 싶어요. 네, 그러면 하경님 저희 저번 기수 1등 하셨죠? 진짜? 진짜 잘못 기억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픔을 다시 끌어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혹시 되셨나요? 네, 그럼 사업자가 되셨던 가장 큰 노하우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품을 많이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제품을 잘 모르고 사업성만 보고 시작을 했는데 제품을 그냥 하나하나 신뢰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믿었던 것 같고 그 진심을 그 상대한테 전달을 하니까 상대방이 이걸 믿고 저한테 구매도 해주시고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 저의 소비자도 또 와 있는데 네, 저 친구도 이제 저한테 제가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안 산다고 필요 없다고 내가 필요할 때 너한테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갈바닉 나 체험 받아볼 수 있냐고 해서 갑자기 당연하지 하면서 제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갈바닉 바디 젤이랑 페이셜 젤이랑 풀세트로 그때 구매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뷰티클럽에 참여를 하면서 강의도 듣고 했는데 얼마 전에 리주버네이팅 크림 발라보고 이건 감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안 산다고 그랬던 친구가 이제 감동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진짜 제가 감동이네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간은 누군지 알겠죠? 네,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네, 김나래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처음에 다 부끄럽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 네. 아, 실물이 진짜 훨씬 예쁘세요. 저희 사진 찍는 교육을 스파르타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신데, 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왜 거절을 했었나요? 아무래도 좀 다단계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다가 갈바닉 한번 먼저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됐나요? 주변 지인분이 이제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해주셔가지고 한번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주변 지인분 중에서 뉴스킨 사용하신 분이 정말 좋다고 해가지고 뉴스킨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들었다는 거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안방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변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부지런하게 피부 관리를 하게 되는 게 좀 신기해요. 그전에는 그럼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셨었어요? 잘 안 하게 됐거든요. 어쩌다가 생각나면 하고. 그쵸. 그리고 느낀 점하고 좋았던 점은? 일단 매일매일 그런 피부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은 혹시 변화된 거, 피부적으로도 변화된 걸 느끼셨나요? 네. 좀 더 화장도 잘 먹는 것 같고 눈빛도 조금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쵸. 뭐 도망가지 마세요. 안 잡아먹을게요. 안 잡아먹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점 있으신가요? 타마넥스 제품이 그 유수스펜이랑 타마넥스 그 건강기능 식품이 그 뭐지? 나이드 세포를 92%까지 돌린다고 하는 그런 가능한 건데 그게 진짜 신기하고 진짜 이게 20대부터 관리하면은 진짜 그걸 더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보통은 20대 때 이거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데 20대 맞으시죠? 20대부터 이 모습 이대로 혹시 바로 계속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스스펜 얘기를 누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스스펜. 네,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신 관계로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분이 나오셨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부끄럽다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부끄럽다고 안 하면 안 되냐고 하지만 안 하면 안 되죠. 그쵸? 일로 오세요. 네. 동안방 참여하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니까. 네. 목소리도 빠르게. 네. 동안방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변화된 무엇인가요? 변화된 거요. 긍정적인 저는 에너지. 네. 뭐 관리하면서도 항상 귀찮아서 그냥 내일 하자, 피곤한데 내일 하자 했는데 관리하면서도 즐겁고 같이 공유하고 재밌었어요. 그런 게 제일 저한테 변화. 네, 긍정적인 에너지, 삶에 지친 거의 활력소, 그렇죠? 네, 그리고 느꼈던 점, 좋았던 점.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함께 관리한 자체가 저는 즐거웠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뉴스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네,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군요. 아까 학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네.
네. 네, 제품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심을 전달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진심으로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좀 이따 하림 씨가 미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 즐거우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뮤지컬 강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벌발미시요. 네. 수상자는 전부 다 나오세요. 그냥 계신 분들만 앞으로 나오세요. 안 계신 분들은 스폰서님이 나와요. 스폰서님들이 나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은 2회. 네, 2회. 1회 하신 분들이 있고 2회 하신 분들이 계시죠? 능력자. 2회 하신 분들은 선물을 2개를 받습니다. 양혜정님 2개. 자, 이쪽으로 오세요. 김혜성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하나, 둘, 셋. 자, 다 같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전부 사진 찍을게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멋지다. 축하드립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어떤 상일까요? 짠! 모범상이에요. 모범상 2분. 양혜정님 다시 김나래님. 김나래님 선물 꼭 입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축하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 어떤 상일까요? 짠! 미션상 3분. 서울사님, 강지연님, 김채환님. 스폰서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참여 못하신 분들은 스폰서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상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스폰서님도 없으시면은 안 계세요? 성유다님. 네, 3분. 자, 3분. 하나, 둘, 셋. 미션이 이번에 너무너무 다들 너무 치열했죠. 정말 잘해가지고 어떤 분을 상의를 드려야 되나 다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자, 그 다음 수상자들. 짠! 3등! 3등! 정말! 빨리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3등. 3등이 얼마인지 아시죠? 네. 자, 이쪽으로. 자,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3등부터 수상 소감이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찍어주시고요. 수상 소감. 솔직히 1등을 목표로 하고 도전을 했지만 어쨌든 열심히 했던 그 시간이었고요. 네, 일단 뭐 3등에 일단 만족하진 않지만 다음 기수 때는 저 말고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또 참여하고 싶고요. 네, 윤배가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2등은 어떤 분이실까요? 2등. 궁금하시죠? 짠! 최미연님! 와, 축하드립니다. 소녀 같은 최미연님. 자,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단독샷 하나. 하나, 둘, 셋. 예쁘게 찍어주세요. 자, 수상 소감 1분으로 끊겠습니다. 저도 1등을 했어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너무 재밌었고요. 피부가 재밌었고 피부도 너무 좋아져서 너무 기분 좋고 정말 뷰티클럽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초대해야죠.
하나, 둘, 셋. 자, 1등 수상 소감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노래 불러준대. 저는 1등 사실 목표로 하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 아침 저녁으로 강의 듣고 네, 시간 안 되면 새벽까지 일어나서 팩하고 나가고 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같이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른 지인 초대해서 같이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시상해주신 우리 운영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1, 2, 3등이 큰 차이가 없는데 2등하고 3등이 1점 차이 났어요. 1점 차이. 3등 하신 경아님이 얼마나 이거 조금만 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뭐 하나를 놓치셨겠죠. 저번 기수에는 1등이 5분이 나왔어요. 다행히 이번 기수에는 1, 2, 3등이 점수가 차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2등, 3등 하셨던 분들은 1등 도전의 기회가 있고요. 1등 하신 분은 1등의 도전의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 더 좋을까요? 2등, 3등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 도전해서 1등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다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기수에는 나만 예뻐지면 안 되죠. 누군가 혼자만 예뻐지면 안 돼요.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단다 하고 초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고 모두 반가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진 하나 찍을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